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내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해저 석유 가스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에 4,500만 배럴 규모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해서 3년 전인 2021년까지 상업 생산을 마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인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의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석유 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최소 5개의 시추원을 뚫어야 하는데 한 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원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가 있었습니다. 뜬금포 같은 이 발표는 동해 포항 영일만의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호들갑에 가까운 발표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 발표를 믿는 국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달 16일 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10명 중 6명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처음에는 급락하는 국정 지지율을 반등해보자고 벌인 깜짝 이벤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묻지마 산유국 선언 발표는 사실은 주가를 띄우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윤 대통령의 발표가 에너지 테마주들의 주가를 높여주는데 한몫했습니다. 그냥 산자부 장관이나 차관이 나와 발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을 굳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인 사안인 것처럼 왜곡 호도됐는데요. 이 공신력이 주가를 크게 부양하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발표 당일 석유가스 채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석유공업 제품 생산기업인 한국석유는 브리핑 직후인 10시 10분 29.98%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액화석유가스 관련주이자 석유주 판매업체인 흥국석유 역시 브리핑 직후 급등하다 11시 넘어 30% 상승했는데요. 한국가스공사와 대성에너지 등 도시가스 관련 테마주도 급등해 모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시추와 유전 개발에 필요한 장비와 배관 등도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당시 주당 700원대였던 동양철강 역시 29.89% 오른 904원을 기록했는데요. SK가스도 전 거래일 대비 6.7% 오른 109만 5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시가총액이 8조 원이 넘는 무거운 주식인데도 그날 하루에만 19% 가까이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누구라도 사전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관련주들을 미리 사둬 큰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때는 왜 대통령이 이런 카더라라는 말만 믿고 공식 발표에 나섰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진심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 노출된 카톡 대화방 3부 체크라는 말,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상황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는데요. 6월 초 대한민국 산유국 선언은 같은 방식으로 사전에 준비되어 진행된 주가 조작 주식 띄우기 작전이었던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히는데요. 사실 차고 넘치는 증거와 정황은 누구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추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추정 규모가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 및 가스전으로 금세기 최대 규모라는 가이아나 광구보다 큰 규모입니다. 정부가 전망대로 충분한 매장량을 확인한다면 고통에 신음하는 민생과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역시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장량이나 사업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매장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이 섣부른 판단으로 보입니다. 물리탐사만으로는 정확한 매장량을 추정할 수 없고 상업성을 확보한 확인 매장량 규모가 실제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약 7년에서 10년이 소요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하락세의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의심 어린 시선에서 자유롭고자 한다면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진심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단순하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여졌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니 자신의 지지율을 걱정할 거라 당연히 생각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지난달 동해에서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대통령의 깜짝 발표 이후 예상했던 대로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크게 요동쳤는데요. 주가가 크게 오른 지난 한 달간 가스공사의 직원들은 우리 사주의 절반 가까이를 빼내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월 3일 대통령의 산유국 선언이 있던 날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요동쳤는데요. 직전 거래일인 5월 31일 29,800원이었던 주가는 발표 당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6월 20일에는 지난 10년 새 최고가인 64,500원까지 뛰어올랐습니다. 20일 만에 2배 이상이 급등한 거죠. 그런데 이 무렵 가스공사 직원들은 갖고 있던 우리 사주를 대거 빼내기 시작했는데요. 발표 당일인 3일에는 4,759주를 시작으로 다음 날에는 87,230주, 이튿날에는 105,345주, 그 다음 거래일에는 131,164주가 직원들의 우리 사주 조합 주식 개인 계좌로 인출됐습니다. 통상 개인 계좌 인출은 주식 판매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6월 한 달 동안 가스공사에서 인출된 우리 사주는 104만 주로 정부 발표 직전 보유했던 219만 주의 절반 수준에 달합니다. 주식을 빼는 직원은 1,500여 명으로 우리 사주를 보유한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이 주식을 당일에 매각한 것으로 계산하면 추정 금액은 518억 원인데요. 가스공사만 이 정도 금액인 거죠. 그렇다면 거래가 이것만 있었을까요? 물론 그 기간 가스공사를 포함한 에너지 테마주의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윤 대통령의 산유국 선언으로 주식에서 잭팟을 터뜨렸을 거라는 거죠. 누군가는 말입니다. 3부 체크에서 보듯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느냐를 알고 있다면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누군가는 그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발표에 한국가스공사는 작전주가 됐고 직원들의 자사주 매각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유전 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 우리 사주는 1년 의무 보유 기간만 유지하면 언제 팔아도 제약이 없습니다. 가스공사 측은 주식을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은 정당한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가스공사는 정부 지분이 26%, 한전 20%, 지자체 7% 등 공공주주 지분이 54%에 달하는 공기업입니다. 여기서 더 웃기고 골 때리는 건 그 논란으로 시끌벅적했던 동해 석유 탐사와 관련된 보도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는데요. 가장 최근에 보도된 내용은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2200조 금세기 최고의 석유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자격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석유 탐사 컨설팅 회사 액트지오의 아브레오 박사가 사라져버린 건데요.
용역비를 무려 70억 원이나 받아 챙긴 업체의 실무 담당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사업은 무엇을 위한 사업이었을까요? 또 누구를 위해 이런 이벤트 쇼가 만들어져야만 했을까요? 이 정권에서 진행됐던 모든 사업에 대해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았던 이명박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보는 듯한데요. 끝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니 이게 작년에 바닥이 좁으니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작년에 이미 올해 10월 말에 저거 시추하기로 다 일정이 잡혀 있던 건데 갑자기 저걸 지금 대통령이 왜 발표를 하는 거지? 일단 첫 번째 그 시점에서 아니 저걸 왜 지금 다 알고 있는 건데 뭘 왜냐면 대통령이 어저께 본인이 자기가 승인했다고 했잖아. 예. 시추 계획을. 예. 아니 이걸 대통령이 승인할 사항이냐 이게. 이미 작년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동해안의 8광구 6-1 광구가 음. 이번에 이제 조 8하고 6-1 광구라는데 그 사이 지점인 것 같아요. 그거 언저리인데. 그 언저리인데 여기를 예. 시추하겠다고 예. 그 공개 입찰에 이미 다 뜬 거야. 작년에 이번에 뜬 게 아니고 작년 10월 31일에 저기 보면 맨 밑에 보면 뭐 8-8하고 6-1 광구에 뭐 시추를 탐사 시추를 위한 무슨 여러 가지 장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네. 저 맨 오른쪽에 보면 2023년 11월 14일이잖아요. 그러네. 작년 11월에 저 이미 장비들을 다 구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심지어는 시추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저게 지금 석유공사에서 예. 동해 그 광구 탐사 시추를 위한 시추선 용선 용역 입찰 및 계약을 의뢰한다. 이건 작년 라는데 10월 31일. 11월 14일 날, 10월 31일 날에 이제 그 이 시추하기로 계약을 결정을 했다는 거고, 예. 11월 14일 날 시추선을 먼저 빨리 계약을 해야겠다. 왜냐면 시추선 구하기가 힘들대요. 어렵다고 하니까. 이렇게 작년 11월 이미 다 이야기 된 건데. 된 건데 지금 갑자기 대통령이 왜 이걸 갖다가 발표를 할까 직접. 석유가 확인이 된 것도 아니고 예. 매장 가능성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가능성. 예. 매장 가능성을 갖다 이게 대통령이 말할 사안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보도자료로 그냥 환자부가 낼 일 아니에요? 그것도? 원래 저기가 그리고 시추가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야. 이번이 처음인 것도 아니야. 3년 전에도 한번 시추를 했었어요. 뭐 저 인근 지역에서. 그땐 지금 저긴 대왕고래라는 지역인데 예. 이름인데 방어라는 그 이름을 붙인 물고기 이름을 많이 붙여요. 방어라는 구조를 붙였는데 예. 저 대왕고래라는 데가 지금이고 저 좀 남쪽 아래쪽에 3년 전에도 한번 시추를 한번 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3년 전에 예. 2021년도에 그때도 그럼 이렇게 지금 호들갑을 떨었냐? 그거 아니거든요.